시장의 의견들이 좀 견해가 충돌하는 국면이고 시장은 혼조세인데요. 우리의 궁금증,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는데 시황 해설자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열기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제2의 에코프로는 누가 될까? 신영목 이사님이 좋아할 만한 원하는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뽑은 제목입니다. 네. 일단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혼조여서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중심 좀 잡아주세요. 뭐 여전히 뭐 닫힌 시장이고요. 예. 호재 약간 이제 닫혔다는 건 이제 상단이 닫혀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스권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은 단단하고 네. 상단을 열고 가려면은 각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성장주들이 항상 이제 이 주가가 꺾이는 국면이 분기 실적 나오면서 이 실적이 확인이 안 됐을 때 주가가 많이 꺾이는데 무난하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다 무난하게 예상치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크게 이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악재는 약간 둔감한 것 같고요.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한창 중인데도 이제 뭐 뉴스피드에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호재 약간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성장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2차 전지와 좀 더 우리가 제가 좀 더 크게 넓혀서는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성장이 나오는 그런 산업과 섹터에 지금 시장은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리레이팅이 지금 그런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서 아마 뭐 2차 전지가 언제까지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갑론을박이 많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분산돼야 될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만약에 실적이 각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나오구나. 사실 이제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들 찾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이 퍼지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는 2차 전지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반도체처럼 제2의 반도체처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권에서 치고 갈 수 있는 산업이 거의 최근에 근래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이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무튼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는 전기차 밸류체인까지 지금 이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순환매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들도 이제 요즘은 뭐 국내 기업보다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밤사이에 뭐 나온다 하면서 다는 못 보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고요.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글쎄요, 뭐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들이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만큼인가 싶긴 한데 테슬라의 움직임 그에 따른 자동차 얘기도 쭉 좋게 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동차나 2차 전지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자동차 영업이익단보다는 사실 저희 기업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영업이익단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을 좀 더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얼만큼 팔렸는지를 좀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도 예전부터 얘기한 건데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차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고요. 차를 팔아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차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가격 인하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차를 구매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들이 자꾸 이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빠르게 차량의 어떤 이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는 그런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매출단은 뭐 좋게 나오겠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차량 대수를 얼만큼 많이 팔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실적단에 봤을 때 단순히 차를 팔았을 때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차를 판 이후에 소프트웨어 판매가 얼만큼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컨센을 벗어나는 뭐 아주 뭐 어닝 쇼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뭐 시장 컨센에 대해서 낮게 나왔어도 시장은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뭐 당연히 테슬라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의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크게 뭐 이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이제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제 신이사님도 지주사들의 이제 재평가에 대해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눈여겨 보자는 쪽의 시각이신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순수 지주사하고는 좀 결은 달라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은 순수 지주사 한화가 8% 오르네. 뭐 한화나 SK, 두산, LG 이런 쪽하고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에너지, 친환경 이쪽을 하는 지금 지주사들이 부각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알려주십시오. 뭐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네. 하나라든지 오늘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지금 지주사가 항상 보면 할인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블 카운팅 되는 경우도 있고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주사 내에서도 별도의 사업부로 어떤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밸류체인에 관련된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리레이팅 되고 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주사는 항상 저평가돼 있다. 근데 왜 저평가돼 있냐? 당연히 더블 카운팅 되고 그것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배당 정도나 받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는 정도인데 네. 그런 회사들이 개별 사업단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갑자기 싸 보이는 것이죠. 이제 밸류 자체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총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네. 사실 에코프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BM이 항상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에코프로는 항상 에코프로 BM의 어떤 뭐 지분 가치 플러스 개별적인 어떤 뭐 친환경 부분의 어떤 이런 개별 사업부에 대한 이런 정도만 주목이 됐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묻어가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 정말 뭐 정확히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냥 만약에 묻어가는 그냥 예. 에코프로 BM을 못 사시는 분들이 예. 항상 뭐 그럼 에코프로가 들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인데 너무 싸다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뒤늦게해서 이제 에코프로라도 사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뭐 에코프로 BM이 이제 양극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통해서 리튬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폐배터리 그러니까 양극재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양극재 이외에는 이제 셀인데 그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이라든지 전구체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리사이클링의 폐배터리까지 다 한꺼번에 지금 품에 안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보면은 리튬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산화 리튬 사업이 앞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돼 있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가치가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주가가 이제는 새로운 재평가를 갖는 그런 국면에 있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워낙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개별 사업단으로 이제 혹은 그 자회사 100%나 그에 준하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이 주황색 단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퓨처엠으로 이름 바꿨죠. 맞습니다. 퓨처엠으로 됐고요. 예. 그 글로벌 자원 관리부터 해서 원료 수급, 중간 소재, 최종 소재 그러니까 셀 전에 모든 것을 수직 계열했습니다. 아마 글로벌리하게 이런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LG 그룹, LG 화학 정도가 저는 그 정도의 급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원 개발에 관련된 물론 자원 개발이나 원료나 중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앞으로 한 2년 후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를 지금 품고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철강을 사고 싶으면 포스코 홀딩스를 사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본업 가치 플러스 내재 가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싸 보이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진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다고 느껴지는 게 에코프로의 어떤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물론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이 좀 결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그런 이 경우에도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LG화학, 그러니까 지주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LG그룹의 지주사는 뭐 LG, 주 LG고요. 어떻게 보면 LG화학은 어떤 첨단 소재 플러스 2차 전지 그 산업의 어떤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중간 지주 느낌도 있어요. 예. 중간 지주인데 어떤 첨단 네. 소재 부분을 맡고 있는 중간 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양극재 지금 LG화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다양한 뭐 전구체라든지 그리고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LG화학도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그냥 화학 부분을 본다고 하면 사실 LG화학을 볼 거는 지금 없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른 화학주들보다 좀 확연히 다른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은 네. 역시 중간 지주 형태에서 첨단 소재 부분이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풍산 자체가 좋긴 하지만 또 풍산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최근에 시장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주 회사더라도 첨단 소재 부분 뭐 첨단 소재라고 말씀드려봐야 뭐 2차 전지 소재 쪽인데 그런 쪽에 개별 사업을 갖고 있거나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리레이팅 되는 그런 흐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지주사에서는 계속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순환맛 차원에서도 왜냐면 일단 지주사 자체가 우리가 그 개념 자체가 싼 주식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성장단을 주게 되면은 주가가 리레이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가지고 지주사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2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주사들도 우리가 그게 밸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고요. 지금은 신성장,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는 말씀하신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뿐만 아니라 풍산홀딩스, 약간 이제 중견그룹 사원에서 뭐 LS 이런 그룹도 그렇죠. 네. 또 뭐 코스모를 그룹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쪽 그렇죠. 그런 쪽 주목해서 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히든밸류 종목은 뭐 앞서 LG화학을 열심히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LG화학을 오늘 히든밸류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실 거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LG화학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면서 네. 글로벌리하게 자원개발부터 중간재까지 가는 이런 소재를 아우르는 그룹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대적할 만한 회사가 당연히 LG화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LG화학 얘기하면 LG 에너지솔루션 분리 기업 분리하면서 이제 한 105만 원 고점 찍고 이제 조정 많이 받았죠.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100만 원까지 갔었나요? 맞습니다. 105만 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이니까 맞아요. 뭐 LG화학을 뭐하러 봐. 화학 안 되는데 그냥 뭐 LG 에너지솔루션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은 LG화학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많이 이끌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잘 부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 했을 때 뭐야 그냥 뭐 철강이잖아 이렇게만 생각했던 게 불과 그 한 뭐 4, 5개월 만에 시장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LG화학도 지금부터는 봐야 된다. 왜냐면은 LG화학의 이제 화학 부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매출과 실적은 연결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영향이 크죠. 그 이제 화학 부분은 뭐 적어도 뭐 지금 본업 자체는 이제 바닥은 지났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화학 부분으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2차 전지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재료부터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지금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장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양극재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이니켈 쪽으로 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4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1분기는 양극재 성장률 한 50% 정도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그 캐파 규모가 한 지금 보시면은 양극재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한 2027년까지 한 35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5만 톤이면은 아니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글로벌리하게 지금 양극재 소재 쪽에서 가장 증설이 빠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75만 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에코프로 BM의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이제
70만 톤이 가동됐을 때 한 30조 정도의 매출을 얘기를 하는데 LG화학은 그 정도 반 정도 수준인 것이고요. 이제 일단 양극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특히 LG화학의 양극재가 좀 더 강점이 있는 게 뭐 이거는 뭐 더 다 면밀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타 양극재 업체보다는 마진율이 좋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LG화학의 어떤 이런 가치를 LG에너지솔루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양극재 업체 그리고 방금 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극재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구체 부분도 지금 이미 자회사 고려아연의 자회사와 같이 JV 설립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사이클링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료까지. 근데 원료 부분이 약간 좀 포스콜딩스에 비해서는 약간 취약하죠.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IRA 법을 좀 벗어나서 아리엔티나라든지 염호 개발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LG화학을 LG에너지솔루션과 화학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첨단 소재 부분으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특히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한 130조 정도가 되는데 지분이 80%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80%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 얘기 나오는 게 한 10조 정도만 시장에 나와도 럭디를 하더라도. 네, 네. 그러면은 외국인 특히 이제 시가총액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50%가 육박하거든요. 예. 거의 50%입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도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로도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05만 원을 잡아주셨고 손절가를 72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100만 원이 아니고 105만 원일까 하는데 앞에 고점 이전의 고점 105만 원의 어떤 전 고점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면 지금은 네. 이제 양극재 업체, 첨단 소재 업체로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전고점 부분까지는 터치가 가능하지 않겠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목의 히든 밸류 항상 히든인 듯 히든 아닌 듯 또 굵직한 기업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고 있잖아요. 오늘은 LG화학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